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혹시 그때 구치소에 계실 때는 교도소에 계셨죠 그때는? 네네. 그때는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부망정 관련자가 형을 살러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갑자기. 그 부망쟁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네. 이제 그 고등법원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심이 이제 부산지검에서 지검에서 그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 2심 고등법원에 이제 다시 재판을 받잖아요. 예, 항소를 해서. 네. 예,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서울구치소로 왔었어요. 예. 저도 서울구치소에 그때 있었는데, 뭐 그때는 굉장히 특히 11.6 이후에 이제 시국 사범들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시국 사범들이 그 교도소에 구치소죠. 서울구치소죠. 많기는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 다른 분리시켜 놓으니까. 분리시켜 놓으니까 예,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부마항쟁의 경우에는 네. 이 광주하고 많이 대비가 되면서 네. 이제 특히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항쟁의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광주 항쟁은 웬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지만 부마항쟁 하면은 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이제 하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부마 진상규명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어떤 느낌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마가 아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부마항쟁이 참 이게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주 묘한 역사적인 타이밍의 문제죠. 역사적으로 타이밍이 이게 아주 묘하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거보다 조금 뒤의 일인데요. 그때는 부마사태라고 그랬습니다. 부마사태라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11.6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부마항쟁은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를 타겟으로 한 그런 항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항쟁의 타겟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전번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대 이상의 성과,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면서 갑자기 유신체제가 이제 이렇게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광주에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마항쟁은 막한 것처럼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5.18 항쟁이 워낙 엄청난 참극이다 보니 그 5.18 항쟁의 진상규명 또 그에 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규명의 요구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제기되면서 이제 부마는 어쨌든 일단 유신 체제가 붕괴됐으니까요. 목적은 달성됐고, 그리고 이제는 집권 세력도 사실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이고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은 다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5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군부 권력이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5.18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80년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의 최대의 화두는 5.18 항쟁의 진상규명, 학살자 처벌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마는 잊혀진 거죠. 잊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인지도를 보면요, 5.18 항쟁, 4.19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건의
대략적인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마는요, 용어부터가 좀 생소하고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항쟁들하고 부마 항쟁은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마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마 항쟁이 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은 되고 있군요. 언급은 되고 있으나 그게 비중이 전혀 다른 4.19라든지 또는 5.18 항쟁이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이고,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지 않는, 그냥 부산과 마산에서 뭐 큰 시위가 있었다 이런 정도지 전혀 다루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국가기념일로는 지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좀 결정이 났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입법 예고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부마 항쟁 40주년이기 때문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전에 이제 기념일이 지정이 되면 좀 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엊그제 같았던 일들이 이제 20주년, 30주년을 거쳐서 40주년이 되네요. 저는 예. 부마하고 개인적인 인연을 맺었던 게 30주년 기념 행사 때, 심포지엄 때 논문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근데 부마 항쟁 때 외쳤었던 그 유신철 배독제타도의구호가 참 신군부의 등장 이후 왜곡돼서, 네. 그러니까 신군부가 사실은 박정희가 만들어낸 거 키워냈고 박정희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되면서 또 잊혀져 버렸었던 게 부마 항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마 항쟁이 87년 6월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살아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 지역의 6월 항쟁 때 그 열기가 뭐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거셌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의 도시였던 이제 부산, 마산이 6월 항쟁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의 6월 항쟁은 정말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서울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끈질기게 싸웠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부산 마산 지역이 이제 그 이후에 보수화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 버리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양김씨의 양김씨가 이제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분열해서 싸움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지역주의를 그 이전에도 뭐 지역주의가 사실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박정희 전두환 이제 이런 쪽에서 조장했던 그런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돼버린 거죠. 양김씨가 이제 이렇게 분열함으로써. 그래서 야당이 분열하고 그 분열이 또 지역구도로 이렇게 귀착되면서 아주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결정적으로 만든 게 3당 합당입니다. 예, 그래서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그것을 더 고착화시킨 게 3당 합당이고
그러면서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부산 경남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이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 경남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 혹은 또 민주운동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위 민주운동 세력들은 뭐 그런 흐름에 저항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하긴 하지만, 뭐 정치적인 흐름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시민들이 김영삼 씨가 이끌던, 그러니까 3당 합당은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당 합당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표가 말하자면 이제 합당한 민자당으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부산 경남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욕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주의의 결과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그 정당과 또 그걸 지지하는 호남 쪽에 대한 이제 반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주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아주 이상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한 세대가 되도록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거죠. 그렇죠. 바로 부마항쟁이 목표로 했었던 유신체제의 완전한 타도, 그리고 유신 세력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었던 게 광주이고, 또 그 다음에 부마항쟁으로서 이제 촉발된 광범한 반유신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 조짐이 보이니까 박정희가 그걸 강경진압하려고 했고, 그 강경진압을 막기 위해서 12.6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결국은 신군부가 이 유신체제에 대한 그 저항의 민중적인 열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게 광주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마항쟁이라는 게 광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거를 이렇게 지역주의가 이제 파고들면서 부마항쟁 따로 광주 따로가 되고, 마치 이 두 사건이 이제 부산에서는 특히 87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마항쟁과 광주를 그렇게 따로 생각하는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 선거 거치고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어떤 대립적이고 경쟁 관계에 놓게 되는데, 사실 이 구도에서는 부마항쟁이 광주를 당할 수가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광주 항쟁이 부마항쟁보다 더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걸 계승해야 할 사람들. 사실은 조상이 잘 나는 건 후손이 제사를 잘 지내줘야 조상이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 건데, 부마항쟁의 진짜 가치를 얘기해야 할 사람들, 또는 6월 항쟁의 부산에서의 투쟁의 가치를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김영삼 따라서 다 군사독재 정권 쪽으로 가버리니까, 자기가 타도하려고 했었던 그 세력과 야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마항쟁이나 87년 6월 항쟁을 제대로 기념하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컨대 김무성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전에는 김영삼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87년만 하더라도 박정철 열사의 빈손을 지키는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독재 물러가라 하고 타도하자라고 띠들르고 농성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6월 항쟁이고 부마항쟁이고 부산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이 서너 명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가버리고 다섯째 아들 막내만 오로지 집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부마항쟁이 사실은 잊혀지게 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옆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부마가 좀 살아나야 하는데, 그 살아나는 거는 부마는 다른 지역이 지어버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회복해 주는 게 부마항쟁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전적으로 거기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마항쟁이 이제
사실은 짧게 말하면 한 5일간입니다. 79년 10월 16일부터 마산까지 이제 한 20일까지 이렇게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광주는 한 10일간이 되죠. 5.17부터 27일까지 한 10일 정도가 되고요. 부마는 이제 한 5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비해서 조금 기간이 짧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경우는 워낙 또 뭐 엄청난 피해, 엄청난 그 인명의 살상이 있었고요. 물론 부마도 그렇습니다만, 부마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이제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타이밍의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 다음에 더 이제 또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당 합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